시험의 달인분들을 모셨으니 정치 수학 능력 시험, 이 정수능을 푸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정수능 문제는요, 언어 영역입니다.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SNS 글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정교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실망하시고 기운 빠질 수 있고 길이 안 보여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힘내시죠. 가볍게 좀 글솜씨를 평가해 주신다면 두 달인께서 네, 우선 글 전반적으로 문장을 좀 보면 간결하고 또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글이고 글을 진행하는 방식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우선은 4월 5,960km 방방곡곡 이런 현실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좀 열흘이 지났지만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런 기억을 떠올려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 공감이 토대가 되었을 때 본인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글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인강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직업병이 무섭습니다. 가볍게 글솜씨 먼저 평가를 해주신다면 저도 이게 한동훈 위원장님이 직접 쓰신 글 같은데요. 왜냐하면 멋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별로 멋지지가 않다. 원래 멋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했는데 거기서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건데 잔뜩 힘을 준 듯한 느낌? 그래서 더 멋지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첫 번째 저희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세돌이 알파고와 대국을 한 이후에 이거는 이세돌의 패배지 인간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거 표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절 의혹까지 지금 제기를 해주셨는데 수석님, 주인공이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주제 뭐라고 파악하셨습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모르겠다. 정치인의 메시지, 예. 유력한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화살처럼 탁 관역에 꼽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어 반복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을 또 요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다. 그럼 이거 윤 대통령을 향한 건가? 뭔가 또 해석을 또 분분하게 하게 하고 명확하지가 않아서 메시지로는 제가 보기엔 점수를 주기 좀 힘든.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내용인지 대강 저도 느껴져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으면서 그냥 마이크 잡고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글로 옮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글을 쓰던 그 당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배신자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당에 더 이상 얼씬거리지도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오찬 초청을 받았는데 그것까지 거절하고 나서 쓴 내용이거든요. 예. 그럼 이 내용 전체를 보면 내가 사실은 배신자가 아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한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쓴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전후 사정을 모르잖아요. 네. 국민들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든가 내 생각은 이렇다든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을까요? 상대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이 쓰신 글의 주제가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계속 이제 정치를 하실 거다. 그게 국민을 위한 어떤 도리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헌신한 만큼 또 계속해서 헌신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고 또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 그래도 그간의 어떤 그 각별한 사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쓴소리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오찬의 초대를 거절한 것은 그 캠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은 캠프 식구부터 먼저 챙기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야 할 것들이 본인께서 인재 영입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본인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식구들 챙기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만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늦어도 저는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바라건대 그랬으면 좋겠죠. 저도 이제 한 2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듣는 사람은 대통령님, 윤 대통령님께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당신께 한 거는 배신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한 거를 바로잡으려는 용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핵심 포인트는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건데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본인이 되게 박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난관을 헤쳐나간다. 근데 나는 앞으로 정교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나는 박력은 있다. 근데 정교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식사를 아파서 거절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아프셨으면 이렇게 SNS에 글 쓸 시간이 있었을까. 몸이 아팠다기보다는 이제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병도 병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래 걸립니다. 낫는데. 여기 보면은 이 공부를 하고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결국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요. 이런 것은 당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하니까 그 뭔 소리야. 나는 배신자가 아니고 나는 사심 없고 신중하게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한 사람이야. 그런 이제 자기 항변을 한 거잖아요. 이런 항변이 받아진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여건이 성숙된다면 다시 돌아올 텐데 그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고 심지어 같이 활동을 한 것으로 믿어지는 우리 조정훈 의원까지도 한 1년은 참아야 된다든지 네네. 전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메시지도 이 2가지가 같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배신, 아니다, 용기다. 뭐 대통령이나 또 홍준표 시장을 응대하는 그런 걸로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선거를 지휘했던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그래서 천문다는 지지자나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2개가 병립할 수 없는 이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운데 뭐 배신과 용기 요걸로 이제 초점이 모아지고 보도도 이제 그렇게 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정치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고 봐요. 전당대회 출마는 지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복귀할 수 있는 게 딱 3가지거든요. 보궐선거, 다음 지방선거, 대선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엄청난 그야말로 절치부심과 자기 변화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엔 내 책임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근데 그런 수준 그런 거 가지고는 등판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자리를 비운 이 자리를 누가 채울지 또 지금 관심인데요.